안녕하세요, 아프지 마요입니다. 지난 영상 내용에서는 BMI를 통해 엄마의 현재 체중이 저체중에 속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몸무게가 저체중일 때는 면역 감소, 근육 감소, 장기 기능 저하 등의 부작용이 있으니 적정 체중까지 살을 찌워야 하고 엄마의 적정 체중은 47에서 58kg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살을 찌우려면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살을 찌우는 것을 간단하게 보자면 매일 소모하는 에너지보다 더 많은 양을 섭취하면 잉여 에너지가 저장되어 살이 찝니다. 단, 개인마다 흡수율, 대사속도, 영양소 비율 등에 따라 똑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매일 소모하는 에너지와 매일 섭취하는 에너지를 알아보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소모하는 에너지는 일일 에너지 소비량, 영어로는 TDEE라고 부릅니다. 크게 세 가지 요소를 합친 값인데요. 첫째로는 숨쉬기, 심장 뛰기, 체온 유지 등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인 기초 대사량으로 전체 대사량의 60에서 70%를 차지합니다. 둘째로는 일상생활 속의 모든 동작들이나 운동 등을 통해 발생하는 활동 대사량으로 전체 대사량의 15에서 30%를 차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음식 소화, 흡수, 대사작용에 필요한 식이유발 열 생산이 있고 전체 대사량의 5에서 10%를 차지합니다. 이 세 가지를 합친 TDE를 다른 말로는 유지 칼로리라고도 부르는데요. 딱 이만큼만 먹어주면 살이 찌지도 빠지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TDE를 구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네이버에 TDEE 계산기라고 검색하시고 TDEE 컬큘레이터라는 사이트를 클릭해줍니다. 또는 아래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통해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성별, 나이, 몸무게, 키, 활동 수준을 기입해야 하는데요. 활동 수준은 따로 띄워드린 표를 보시면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산하기를 누르시면 노란 박스 안에 TDEE, 즉 유지 칼로리가 나옵니다. 그 오른쪽에는 활동 수준에 따른 TDEE를 모두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엄마는 하루 1517칼로리보다는 더 많이 먹어야 살이 찐다고 할 수 있습니다. TDE를 구하는 공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공식이나 계산 방법을 알고 계신다면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체중과 근육의 빠른 증가를 위해서는 TDE에 1.2를 곱한 칼로리를 섭취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엄마는 소화 능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우선 1.2를 곱한 칼로리로 시작해서 향후 점진적으로 칼로리를 늘려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TDE에 0.8을 곱한 칼로리만큼 드시고 주기적으로 체중을 확인하며 상황에 따라 칼로리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부터 우리 엄마는 하루에 1668칼로리를 먹어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거나 먹어서 이 칼로리를 채우면 안 됩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탄수화물 50%, 단백질 20%, 나머지 30%는 건강한 지방으로 채울 것을 권장합니다. 자, 그럼 이제 탄단지 비율을 알았다면 Fat Secret이라는 어플을 활용해 구체적인 식단을 짜보겠습니다. 제가 다이어트나 벌크업을 할 때마다 애용하는 어플이고 헬스 하시는 분들은 식단 관리할 때 한 번씩 들어보셨을 어플입니다. 대부분의 기능이 무료이고 섭취 칼로리 기록에 아주 유용합니다.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 들어가셔서 어플을 다운로드 해주세요. 다운로드를 다 하셨다면 이제 화면을 보고 천천히 따라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플을 켜면 이렇게 새로운 사용자입니다 라고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의하기 눌러주시고요. 이름은 본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 그리고 목표는 체중 증가. 목표 체중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성별 입력해 주시고요. 활동 수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체중 입력해 주시고요. 키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년월일 꼭 정확하게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대한민국 클릭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프로필들은 추후에 다시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정확하게 입력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으로 계정 생성을 해야 되는데요. 저는 구글 로그인으로 연결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회원 이름 아무렇게나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플에 성공적으로 진입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오른쪽 하단에 리포트라는 탭으로 들어가서 오른쪽 상단을 보시면은 관형 모양의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서 내 목표를 설정할 수 있는데요. 목표 칼로리를 TDE로 계산한 칼로리로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를 보시면 탄수화물 50%, 단백질, 지방 이렇게 5대 2대 3이 잘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상태로 저장 누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1660 칼로리로 목표가 변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중앙 하단에 있는 다이어리 탭을 눌러주시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 끼니마다 음식을 기록하고 칼로리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금 목표로 설정한 칼로리가 이 다이어리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2400칼로리로 되어 있더라도 우선 무시하고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아침 식사를 등록해 보겠습니다. 밥이라고 검색을 하신 다음에 음식을 누르시면 그람수를 적을 수 있습니다. 보통 햇반 하나가 밥 200g입니다. 그 정도 먹는다 생각을 하고 밥 200g을 추가해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침 식사에 밥이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밥과 함께 계란을 먹어줬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삶은 계란 3개 정도를 먹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침에 총 517칼로리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점심도 추가해 줄 건데요. 이번에는 감자를 먹었다고 생각을 하고 250g 정도를 추가해 주겠습니다. 단백질 원으로 똑같이 삶은 계란 3개를 먹어줬다고 기록하겠습니다. 후식으로 사과도 한두 쪽 정도 50g 정도 먹어줬습니다. 저녁은 밥 200g, 계란 후라이 2개, 아몬드 10개를 먹어줬다고 가정하고 과정은 생략하겠습니다. 그럼 총 1522칼로리를 먹은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아래로 내려가시면은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이 각각 몇 그램 정도 찼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방은 거의 다 찬 걸로 볼 수 있고 탄수화물과 단백질이 조금 부족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단백질을 늘려주기 위해서 프로테인 음료 하나 정도를 간식으로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단백질은 충분하고요. 탄수화물만 더 채우면 되겠습니다. 탄수화물은 삶은 감자, 점심에 먹었던 삶은 감자를 50g 정도 추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탄단지가 처음에 목표했던 수치와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루 식단을 구성하면 되겠습니다. 하루 칼로리와 탄단지 비율을 맞춘 식단을 구성하고 나면 이제부턴 규칙적으로 먹으면서 매주 몸무게를 확인해 줍니다. 몸무게가 늘어나면 칼로리를 유지하고 정체되면 칼로리를 50에서 100kcal 정도 추가해 주면서 조금씩 식단의 양을 늘려가면 됩니다. 반대로 체중 감량을 원하시는 분들은 몸무게가 떨어지면 칼로리를 유지하고 정체되면 칼로리를 50에서 100칼로리 정도 줄여 나가시면 됩니다. 혹시 더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